독일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 코스타리카, 일본과 함께 2조에 속해 있다. 월드컵 출전 총 20회로 최고 성적은 1954년, 1974년, 1990년, 2014년 월드컵 총 4회 우승이다. 8년 만에 다시 왕좌에 도전하는 전차군단 독일. 스페인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라는 세계적인 클럽 축구팀을 가진 세계 3대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인 라리가로 유명한 나라다. 월드컵 출전 총 16회로 최고 성적은 2010년 제19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우승이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나라, 스페인을 만나보자. 마드리드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유럽 남쪽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 내가 찾은 스페인 북부 지방은 우리에게 익숙한 남부 지역과는 자연과 문화가 다르다. 오늘은 바스크, 칸다브리아, 갈리시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금은 낯선 스페인 북부 이야기다. 내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건축의 힘으로 재탄생된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나를 반겨주는 대형 꽃 강아지 퍼피. 구겐하임 미술관이 왜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인지 알 것 같다. 녹슨 강철판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 작품을 보면서 철강 도시에서 거듭난 빌바오를 떠올려봤다. 건축과 예술의 만남으로 도시의 운명을 바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자유로운 형태의 외관처럼 내부 공간도 현대 설치 미술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루어져 있어 배려심이 느껴졌다. 또한 대부분의 전시 작품이 현대 미술 작품이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다. 퍼피에 이어 구겐하임 미술관의 또 다른 마스코트, 미술관 강변을 지키고 있는 청동거미 마망이다. 형형색색 컬러를 입힌 7송이 튤립. 이건 역시 스테인리스를 소재로 해 한때 철강의 도시였던 빌바오를 상징한다. 그런데 도시 사이로 거대한 것이 보인다. 대체 뭘까? 바로 달이었다. 놀랍게도 곤돌라를 이용한 신기한 달이었다. 1910년에 세계 최초로 설치된 케이블카식 다리로 현재까지 사람과 차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전통적인 철제 기술을 사용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했다. 스페인의 건축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 있다고 한다. 나는 바스크 지방을 떠나 칸타브리아 지방으로 향한다. 이베리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칸타브리아 산맥 자락을 구불구불 넘으면 작은 마을을 만난다. 주변은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을 따라 강물이 흐르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일까? 동화 같은 마을에 숨겨진 맛집이랄까? 자신들만의 특색이 담긴 메뉴판이 정겹다. 앙증맞을 정도로 작은 마을을 타박타박 걷다 보면 낯선 풍경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느새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18 de julio, en el patio de un convento, el pueblo madrileño fundó el quinto regimiento.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을 보는 순간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듯한 착각이 든다. 거친 대서양을 누비던 선원들이 이 산 정상이 보이면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는 피코스 대 유로파, 유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피코스 대 유로파의 한 봉우리까지 올라가 본다. 전망대에 내리자 산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런데 온통 거대한 바위산 사이로 사람들의 트레킹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트레킹 대열에 올랐다. 방금 전까지 발을 디디고 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다. 산 위의 황량함은 자연의 위대함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드디어 2000여 미터의 봉우리들이 펼쳐지는 장관을 마주하게 된다. 갈리시아 지방 라코루냐로 향한다. 라코루냐는 16세기 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출항했던 역사가 깊은 항구 도시다. 로마인들이 서기 1세기에 건설해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등대, 헤라클레스 등대. (2000여 년) 전에 건설됐던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내부 공간은 3층이고 탑의 높이는 59m다.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며 모두 로마식 건축 기술로 지어졌다. 이 등대가 위치한 곳의 지명은 코스타 다 모르테, 죽음의 해변이다. 그만큼 위험하다. 세계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고대 로마인들에게 대서양과 맞닿은 이곳은 세상의 끝이었던 것이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던 사람들. 우리를 한 발 내딛게 하는 건 언제나 호기심이다. 호기심을 가득 안고 루고를 찾았다. 루고, 이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옛 로마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서기 3세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검투사로 나온 로마 장군 막시무스가 황제를 대신해 만든 도시다. 성벽뿐 아니라 구시가지 역시 로마 제국의 유산이다. 로마 병사가 순찰했던 길에서 지금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
루고는 순례길을 걷는 이에게 종착지를 앞둔 마지막 도시이기도 하다. 이제 산티아고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순례자들이다. 전 세계 순례길 가운데 산티아고 순례길만큼 사람들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길이 또 있을까? 산티아고를 바라보는 성 야곱 동상. 순례자들이 벗어놓고 간 신발들이 그간의 고단한 여정을 말해준다. 산티아고 대성당이 보이면 순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별이 점지한 성인 야곱의 시신이 묻혀 있는 땅이란 뜻이다. 야곱의 무덤 위에 지어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1075년 축조를 시작해 무려 110여 년이 지난 1188년에 완성됐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의식이 행해진다. 순례를 마친 이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순례자들을 위한 의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을 기념하고 추억을 남긴다. 산티아고를 떠나 스페인 북부 마지막 여행지 비고로 향한다. 세계 관광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시간이 멈춘 곳 같은 비고. 항구의 조형물도 시간의 흐름을 잇고 있는 듯하다. 비고 항구에서 스페인의 또 다른 낯선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나도 합류한다. 스페인 현지 사람들이 갈리시아의 카리브 해변이라고 부르는 곳. 영국 가디언지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은 장소 CS 섬이 이번 여행의 비장의 카드다.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스페인의 숨겨진 보석이다. 하늘색과 비슷한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 이곳에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CS 섬엔 놀랍게도 자동차와 숙박시설이 없다. 걷다 보면 오로지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그리고 새소리만 들린다.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CS 섬.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도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다. 바다를 보면서 울창한 나무숲 사이를 산책 삼아 오른다. CS 섬의 등대는 꼭 파도의 집 같다. sobre las aguas
마침내 바다와 섬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스페인 북부에서 내가 찾은 행복이다. que en el campo fascista todo es fingido. 베를린은 약 8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도시다. 넓은 숲과 강, 호수를 안고 있어 옛부터 공기가 맑은 도시로 유명하다. 나는 먼저 베를린의 중심가인 쿠담 거리로 향했다. 그리고 지붕이 부서진 건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 교회는 1895년에 처음 세워진 후 베를린을 대표하는 멋진 건축물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그 이후 베를린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폭격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기억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브란덴부르크 문을 사이에 두고 베를린은 동서독으로 분단됐다. 그리고 이곳 주변에 장벽을 쌓고 양쪽 국민들의 왕래를 금지했었다. 당시에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서독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 활용됐다. 통일 이후 평화를 되찾은 베를린에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은 유럽 4대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그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는 자전거를 개조한 벨로 택시가 갖가지 화려한 장식을 하고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자전거 택시가 없었던 유럽에 처음으로 벨로 택시가 운행됐던 곳이 바로 베를린이란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벨로 택시는 시내 곳곳에 멋진 풍경을 보여줬다. 약 300년 전에 지어진 베를린 대성당은 화려한 돔 모양 때문에 베를린 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독일을 지배했던 프로이센 왕과 독일의 황제를 배출했던 명문가 호헨촐레 가문의 무덤을 안치하기 위해 지어진 교회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지하철역.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 독일군이 만든 거대한 전쟁 시설이라고 한다. 안내인을 따라 들어간 지하 도시 입구 화장실에 도착했다. 독일군이 이 입구를 화장실로 만든 이유는 적군의 개가 이곳을 정화조로 착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이 지하 공간의 입구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통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다. 적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유해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더 아래쪽에는 임시 대피소가 있었다. 지상에서 폭격이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시설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베를린 인근의 포츠담 지역. 이곳은 하펠강과 호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다.
또 과거 화려했던 독일의 왕조가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여기는 상수시 궁전. 1747년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던 프리드리히 왕은 이곳에 멋진 여름 별장을 짓고 프랑스어로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상수시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이후 귀족들이 포츠담으로 몰려들면서 약 150개의 건축물이 생겨났다. 체칠리엔호프. 이곳은 포츠담의 수많은 궁전들 중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고 특히 포츠담 회담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이곳에 모인 기념으로 정원 한가운데 붉은 별 모양을 장식했다. 포츠담 회담은 독일의 무장 해제와 일본의 항복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도 논의됐지만 남북한의 분단 계획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과거 독일은 발명가들의 활동이 활발해 발명의 왕국이라 불리기도 했었다. 과연 어떤 발명품들이 있을까? 베를린의 기술박물관을 찾아가 봤다. 입구에서부터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와 특이한 발명품들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 전시장 안쪽에는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글라이더가 전시돼 있었다. 이 글라이더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글라이더를 만든 사람은 베를린 출신의 오토 릴리엔탈.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던 오토는 기러기의 날개를 본따 글라이더의 날개를 만들었고 25m까지 나는데 성공했지만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전시관 한쪽에서 아주 정교해 보이는 기계를 발견했다. 1938년에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컴퓨터. 조금 투박하게 보이고 계산기와 같은 연산 능력만 갖춘 컴퓨터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이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은 베를린 출신의 콘라트 추제 박사. 콘라트 추제 박사는 컴퓨터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다. 설계도를 제작하는 캐드 기술을 발명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록 장치도 개발했다. 하지만 발명품들이 전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베를린의 서부 외곽 지역은 넓은 숲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이곳엔 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곰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베를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숲속에서 중세 옷을 입은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잠시 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중세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은 천년 전 베를린의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중세 문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중세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한다. 조용한 중세 마을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떠돌이 집시와 광대 반짝 공연이다. 갑작스레 등장한 공연단의 연주에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아주 먼 옛날 떠돌이 생활을 했던 집시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며 유럽을 여행했다. 중세 마을을 뒤로 하고 베를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베를린의 모습은 무척 평화로웠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오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내는 이곳. 나는 베를린을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The dream that is in